새 정부에 요구한다.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 돌봄 국가 책임, 전국 요양서비스 노동자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완을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돌봄 노동 국가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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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코로나 전국으로 너무나도 버겁고 힘겨운 상황에서 우리 요양 노동자들이 현장을 지키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매일매일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코로나 전국을 뚫어가면서도 버티고 온 3년간 버티고 온 그리고 14년째 장기요양 제도가 변화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인수위원회에 전달하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잡았습니다. 예, 바로 발언 들어가겠습니다. 장기요양 기관의 코로나 현장 실태를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요양서비스 노동조합 인천지부 지부장 이미영이라고 합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보도자료에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현장에 있는 사례들을 좀 모아서 정리를 좀 했고, 이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전달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도자료에 있는, 이 글로 있는 어떤 텍스트로 정리되어 있는 이 사례 말고도 정말로 현장은 지옥 그 자체입니다.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아수라장이고,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코로나를 지금 3년째 되고 있는 이 코로나를 확산을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치하고 오히려 확산을 그냥 내버려두는 보건복지부를 고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자리에 있는 것처럼 지금의 현장에서는 기저질환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요양원 이곳에서 정말 가보시면 알 수 있지만 코로나가 종사자도 어르신도 확진이 너무나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 현장에서 방호복을 하루가 아니라 하나를 가지고 3일을 입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의 이유는 바로 복지부의 책임이 또한 있습니다. 방역물품 구입에 대한 지침은 있지만 이것을 아직까지 청구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또한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지금 코호트 격리를 출퇴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퇴근하지 않고 24시간 일주일 14일씩 코호트 격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퇴근 코호트 하면서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24시간 코호트 격리를 하는 곳에서도 문제는 아주 큽니다. 2명이서 24명의 어르신들을, 적게는 7명의 어르신을 일주일 동안 24시간 잠도 자지 못하고 코호트 격리되어서 어르신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의 급여는 평상시에 받는 딱 최저임금 그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 또한 공단에서 12월 달에 연장근무나 피로도에 따른 수당을 지침으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말만 지침이지 12월에 내린 지침이 아직까지도 청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또한 아직도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어제도 요양보호사 스님들이 전화를 해서 호소를 합니다. 코로나 확진이 됐는데 원장이 나와서 출근하라고.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해고당하니까. 간호사 한 분이 도저히 나는 확진된 상태에서 출근 못하겠다고 했더니 해고당했습니다. 그날로. 이게 바로 요양 현장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대체 인력이요? 대체 인력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없습니다. 근무 시에 인력 배치가 없기 때문에 대체 인력 투입하지 않아도 원장들은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5명이서 20몇 명의 어르신을 돌보는 것을 다 확진되고 혼자서 근무하면서 어르신들을 케어한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원 케어가 되겠습니까 과연?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장입니다. 지금 어느 요양원은 한 달이 넘게 코호트 격리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층 한 층만 코호트 냈다가 출퇴근 코호트를 하다 보니 감염이 더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까지
아이들까지 다 감염이 되고 어르신들도 계속해서 감염이 되고 코호르트 격리가 2층에서 3층에서 4층으로 5층으로 결국에는 전체가 코호르트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한 달째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선생님들이 방호복을 입고 근무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차라리 확진이 되어서 집에서 쉬는 게 낫다. 왜? 쉬면서 유급 처리는 되거든요, 이분들은.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만 정말 개고생입니다. 방호복을 입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더 큰 문제는 방호복을 입은 상태에서 어르신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르신의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어르신들이 요양 종사자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전원 케어가 되겠습니까? 기본적인 확산에 대한 어떤 방역도 되지도 않은 그런 아수라장인 곳이 바로 요양의 현장입니다. 시설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그나마 우리 노조가 투쟁을 만들어서 유급 지침을 만들어냈지만 방문요양, 집으로 찾아가는 재가 요양은 정말 무방비입니다. 내가 확산이 되거나 어르신 때문에 격리되는 경우가 지금 너무나 다반사입니다. 국민들 5명 중에 1명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분들은 격리가 되면 무조건 무급입니다. 월급이 없습니다. 생계에 큰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지침을 빨리빨리 마련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는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보건소도 연락이 안 되고 구청도 연락이 안 되고 복지부도 연락이 안 되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다 이 상황을 보고하고 호소해야 된단 말입니까? 하루빨리 이것들은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인수위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코로나를 막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아수라장인 지옥같은 요양 현장부터 똑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빨리빨리 시정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님 이야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열악한 근무 조건과 최저 급여를 받고 있는 요양 근로자, 의무만 강조하고 지침만 따르지 말고 처우 개선에 서울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현장은 실은 말씀드린 것보다도 더 오합지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무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요양원 폐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120여일째 거리에서 폐업을 막아달라는 투쟁을 하고 있는 해고 노동자들이 있는 수원, 경기 수원 중앙요양원도 아직까지 해고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확진자가 나서 선생님들이 방호복에 페이스 쉴드까지 쓰고 일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는 일하러 들어가고 싶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울산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예, 울산에서 직접 올라오셨습니다. 해고와 폐업 압박을 하고 있는 울산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산 지부장 차정화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도 지금 연락을 하나 받았습니다. 계속 해고를 하겠다, 안 하겠다, 폐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 영업정지를 하겠다, 안 하겠다 한 시설이 어제 저녁에 영업정지 공고문을 붙이고 종사자들을 추가로 몇 명대 해고하면서 1층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에 있는 요양보호사를 끌어올려서 지금 일을 시키고 있다라는 소식을 지금 들었습니다. 울산의 병정자연요양원은 정말 요양시설에 할 수 있는 끝판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그동안 몇 달 동안 저희가 이 문제를 대응해오면서 구청이나 보건복지부, 보건소가 도대체 감염 대책과 관련돼서 시설의 관리와 관련돼서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병정자연요양원은 70인 시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32명이 있다가 지금은 6명이 잘려서 26명이 64명의 어르신을 현재 케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리로 1억 2,500만 원의 벌금을 내고 과태료를 6억을 받자 그걸 숨기고 있다가 실제 종사자들을 잘랐습니다. 6명이나 해고를 하고 그동안 종사자들은 사실 숨죽여 살았습니다. 2년 동안 이 시설은 여러분들 그 밥을 먹는 게 밥이 아닙니다.
어르신들 다 드시고 나면 밥이 남으면 그 밥을 먹을 수 있고 안 남으면 점심도 먹지 못합니다. 근로계약서나 근로지침을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부실 운영은 이번에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니까 이 시설에서는 시설 소독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아서 노조가 만들어지고 소독 안 하냐 하니까 구석에 그냥 대여섯 번 찍찍찍 하고 말고 손소독제 이 시설은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자기 집에서 사서 가지고 오는 시설이 바로 이 시설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방호복 입고 일하신다 말씀하셨는데 병영자연요양원에 있는 종사자들은 다른 시설에서 받는 방호복도 부여합니다. 왜냐면 요양보호사들이나 팀장이 사비를 털어서 1,000원짜리 다이소 비옷 같은 걸 사와서 입고 확진된 어르신 방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2주 전에 너무나 울고 슬프고 정말 가슴이 터졌던 것은 요양보호사가 확진이 됐는데도 그날 하루 종일 일을 시킵니다. 보건소에 연락하고 구청에도 연락했지만 답변이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간다는 말만 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설장은 그런 어르신들을 3개층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확진이 번질지도 모르는데 어르신을 셀 섞어서 층이동을 다 시켰습니다. 지금 이 시설은 2주가 지나서 어제부로 12명이 확진되어 있습니다. 종사자들 확진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종사자들을 해고하고 이제는 안 되니까 갑자기 어제 저녁에 영업정지를 통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시설이 2년 동안 운영되면서 구청은 뭘 했는지 도대체 보건소는 지금 방역대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보건복지부는 뭘 하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요양 현장은 정말 죽을 것 같아. 정말 일하다 죽을 것 같아. 제가 오늘 서울 올라온다니까 어제 조합원들 제 손을 붙잡고 울고 전화통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20일 일하는 한 달 이후에 야간이 14일입니다. 이틀이나 3일하고 쉬어야 되는데 7일, 9일 연달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표가 오늘 야간하고 내일 아침에 나가는데 그 다음날 1시에 또 출근하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대한민국에서 세상천지에 일어나야 한단 말입니까? 아예 수용소에 가두고 다 죽으라는 말이냐 라는 호소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말 문재인 정부나 인수위나 정말 이 문제에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정말 사람이 죽어나가야 대책을 세울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네, 현장 발언 마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요양원들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구호 하나 외쳐보겠습니다. 일어나! 다 죽는다! 인력 대책 마련하라! 코로나 감염됐다고 해고하냐? 고용 안정 보장하라! 돌봄 국가 책임 장기 요양 공공성 강화하라! 네, 다음 현장 이야기 듣고 요구안 발표하면 바로 인수위원회에 요구 사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수위원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경찰에 요청한 겁니다. 다음으로 이 와중에 임금을 채우라고 모급순환을 강요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서울시립요양원입니다. 네, 서울시립요양원의 이야기를 우리 서울팀장님 모시고 직접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전국 요양서비스 노동조합 서울주장 전현욱입니다. 네, 서울에는 7개의 시립요양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개요양원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개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과 그리고 현재 운영진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배제하고 무시해 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로 정말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은 인간적인 대접 그 이하를 하고 있어서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에 걸렸다고 사직을 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요양보호사가 밖에서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걸렸기 때문에 어르신으로 확진은 됐지만 어느 누구도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서 직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 때문에 징계 먹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요양보호사인 선생님 어떻겠습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아들과 함께 검사를 했습니다. 당연히 음성이 나왔죠. 그런데 아들이 며칠 후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확진이 되었죠. 그랬더니 사측은 왜 아들이 자가격리 되었을 때 그때 왜 보고를 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해서 정직 1개월, 임금도 나오지 않는 그 1개월을 정직을 받아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환자, 그리고 요양 어르신, 그리고 동료한테 걸렸으면, 그리고 가족 중에 누구한테 걸렸으면 문제 삼지 않지만 본인이 어디 돌아다니다 걸렸으면 임금을 공단에서 지급하지만 이것은 병가로에서 50%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중개요양원의 현실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중개요양원, 서울에서 세 번째로 큰 요양원입니다. 어르신 입소자 수만 258명입니다. 이렇게 큰 시설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을 했고 무급순환 휴직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것들은 사실입니다.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을 요양보호사의 무급휴직으로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이전에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지만 하루에 18시간 이렇게 일하면서 현장을 버텨온 요양보호사에게 어르신 수가 줄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나가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무급휴직을 못 받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코로나 시기는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현장을 지키는 요양 노동자들을 분명히 운영진은, 그리고 법인은 반드시 함께 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여기가 시립입니다. 서울시가 이 문제에 있어서 해결책을 내놔야 합니다. 제대로 운영을 못한 법인에게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서울시가 빌려서라도 임금 체불을 막고 어르신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돌볼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들이, 요양노동자들이 현장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서울시가 나서야 합니다. 저희 요양노동자들은, 그리고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정말 무급휴직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 요양노동자들과 현장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우리 요양서비스 노동자, 전국의 요양노동자들의 요구안을 전달하고 서한 전달하겠습니다. 네. 예. 고안을 치겠습니다. 요양노동자 고열만찬에는 코로나 지침 규탄한다. 이러다 다 죽는다. 인력을 충원하라. 네. 한 번 더요. 네. 돌봄 노동 국가가 책임져라. 네.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암담한 현실은 실제 장교양 제도가 엉망입니다. 개판입니다. 바뀌지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새 정부에게 저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러 찾아왔습니다. 네, 저희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의 요구안은 전국 요양서비스 노동조합 노우정 위원장님 모시고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동조합을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양서비스 노동자, 요양보호사가 오죽하면 노동조합 만들겠냐고. 저희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살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요양보호사입니까? 앞으로 코로나 확진이 될 시에 모든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에 사인을 하고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강제로 이렇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게 말이 되냐 하니까 전체 강요할 내용은 아니지만 서약서에 사인하지 않으려면 회사를 그만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경제단체장들 만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신기업,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바로 근로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신노동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본 보수는 무엇입니까? 노동과 자본의 문제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친노동자라니요, 친노동이라니요. 요양 현장은 지금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정부는 노동자에게 주치의 코로나 검사 지침만 강요하고 강제할 뿐 코로나 발생 시 오히려 방치한다고 보일 정도로 대응 지침이 없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감염병 발생에 대한 조치에 대한 현장 사례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들으려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유랑 서비스 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인력 배치 기준 변경 및 대체 인력 투입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대체 인력 투입에 대한 법적 보장이 없다 보니 코로나로 확진된 요양보호사가 확진된 어르신을 돌보도록 하는 상황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체 인력 투입을 확대하고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해고 및 징계 조치 근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확산에 따른 인력 부족, 고르트 경기로 인한 초과 근무제에 대한 수당 지급 강자, 미지급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야 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부당 이익을 창출한 사업장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가족 확진, 밀접 접촉으로 인한 기관장의 판단하에 자가격리, 적극적 업무 배제를 취한 경우에 무급 연차휴가 강제 적용 중단하고 복지부의 지침대로 유급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관장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판단하고 지침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양 서비스 공공성 강화, 돌봄 노동의 국가 책임인 것입니다. 인수위는 정부 요양 서비스 노동자의 요구안을 똑똑히 접수하고 이에 대한 회신을 반드시 하길 바랍니다. 전 국민의 모든 고민은 돌봄 노동의 공백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부 요양 서비스 노동자는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노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발언은 다 마쳤고요. 네, 인수위원회에 소환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저희 마지막으로 주인공은 마지막에 저희가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함께 해주시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선규 위원장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수위원회 혹시 오셨나요? 네, 꼭 반영이 될 수 있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현장의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어제도 보건복지부 연락 왔습니다. 시설장들과 담당 공무원들만 얘기 듣고 무증상 확진자를 현장에 투입시키겠다, 근무를 그대로 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 이야기를 똑똑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